네, 이번 강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또는 여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목차입니다. 우리 교재 순서지만 실제 법의 순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째 쭉 한 번씩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바로 그 1장이 총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항상 총칙으로 되어 있고 모든 법이 동일하지만 1조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2조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주로 용어 정의를 말해요. 용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가 무엇이다 이런 용어 정의입니다. 적용 범위는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느냐, 어떤 업종에 적용되냐 이런 적용 범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요, 정부가 책임져야 될 업무의 책무입니다. 정부의 업무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 등을 봐요. 정부는 책임을 지고요, 사업주 등은 뭐예요? 의무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이렇게 4대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것들. 역시 사업주는 의무예요.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다. 의무는 강제 규정입니다. 이것은 의무. 그 다음에 근로자도 의무예요. 근로자도. 그럼 이게 어떤 말이냐 그러면 사업주 등의 의무라는 것은 사업주는요, 조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사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지지 않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는 어떻게 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 사업주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근로자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준수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로자는 준수해. 뒤에 이제 다 나올 거고요. 7조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공표를 해야 돼요. 그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공표는 누가 하느냐? 역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산업재해. 그 다음에 협조요청 등이라든지 9조는 협조요청이라든지 각 정부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용노동부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보사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건설교통부 이런 거 하겠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없죠. 지금 국토해양부로 하고. 그 다음 9조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역시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조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타 사업장에 비해 많다 이러면 누가 공표하느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 운영, 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3조 기술 또는 작업 환경에 관한 표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장이에요. 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안전보건관리 체제요. 안전보건관리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겁니다. 첫째 1절과 2절로 구분하는데 안전보건관리 체제는 이사의 승인 및 이사의 보고 및 승인 등이에요. 이것은 그 상법에 규정된 회사에 대해서 이사의 보고 및 승인 사항인데 이건 현재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내용, 16조는 관리감독자, 17조 안전관리자, 18조 보건관리자, 19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20조는요, 안전관리장 등에 대해 지도 좋은 내용, 21조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22조 산업보건위, 23조 명예산업안전검단, 24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 그럼 실제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안전보건관리자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에 대한 것은 다 24조까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조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사실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작성이라든지 작성 변경 절차, 규정의 준수, 다른 법률 준용은 역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25조부터 28조까지 구성됐다는 걸 우리가 목차로서 알 수 있으면 쉽게 이제 찾아가지고 우리 5페이지에 찾아보면 될 것이고, 또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전문의로서 명예산업감독관은 어디냐 하면 23조 이렇게 성경책 찾듯이 탁탁탁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장은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4장은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거예요. 안전보건교육은요 특히 5개로 나오는데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요. 30조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 등이고,
31조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 어디 나오냐? 바로 산업 31조에 나오고요. 32조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든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성면취급 종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이고요. 그 다음 안전보건교육기관, 이 29조부터 33조까지 5조에 대한 것은 안전보건교육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장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조치사항이에요. 유해위험 방지 조치사항은 첫째, 법령 요지 등의 개시, 근로자 대표의 통지대 요청,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에 대한 것이 3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유해위험 예방조치로서의 4장에 계속해서 봐요. 안전조치, 보건조치. 항상 아직까지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이 우선이고 보건은 나중입니다. 그 안전보건조치. 또 이게 안전보건조치 좀 웃기는 게 있죠. 아직도 대한민국은요. 항상 뭘 앞에 가나. 이걸 뭐 안 한다 그러는데 남자가 앞에 가고 여자가 뒤에 갑니다. 뭐 아직도 남녀 이렇게 하지 여남 이렇게 합니까? 아직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조는요.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는 사항. 41조 이걸 잘 봐요. 어디에 해당돼?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사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가 산업안전보건 41조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잘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전화를 딱 하면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의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메모될 수 있고 녹음되니까 뭐 조심하라고 이래 나와요. 이게 바로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그래서 여러분 뭐 사업주는 뭘 해내나 하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라라. 뭐 이게 이제 법에 있는 거. 이게 바로 41조. 이게 이제 요사이 2021년 들어와서 2020년 들어와서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죠. 42조는 항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등에 대한 거고 43조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입니다. 44조는 공정안전보고 작성 제출, 45조 역시 공정안전보고 심사, 46조 공정안전 이행 등. 그러면 44조부터 46조는 공정안전보건서 등에 나오는 거다. 47조는요, 안전보건 진단, 48조 안전보건 진단 기간, 49조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50조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그러니까 49와 50은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51조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 52조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 그래서 아직도 역시 근로자보다는 사업주가 앞장서는 겁니다. 53조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사항. 54조죠.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조치사항. 55조 중대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조치사항.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 봐요. 무조건 어쩌면 무조건 아니다. 대부분 다 지금 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업장 작업 중지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의 이유가 뭐냐, 원인 조사라든지 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는 유해위험 방지에 대한 조치사항이에요. 왜 이걸 하냐?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취득한 분들도 산업안전보건 목차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어쩌면 읽는 것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제5장입니다. 5장이 이게 좀 요사이 근간에 와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도급을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뭐냐 하면 바로 도급시 산업재, 도급할 때도 산업재, 도급의 제한입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고 또 도급의 승인이에요. 도급의 승인,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의 선정 의무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급의 제한의 사항에 대한 것이 58조부터 61조까지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것이 역시 5개 조로 되겠습니다. 바로 도급인의 안전조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제, 원도급 하도에 있으니 안전보건 총괄 책임제로 건설업에서 뭐 50억 이상부터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63조입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라든지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정보 제공. 66조입니다. 도급인의 관계수급 시정조치사항. 제3조는요,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건설업은 첫째 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그 다음에 68조입니다. 안전보건 조정자에 대한 내용이 68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69조는 공사기간의 단축 방법이라든지 공법 변경 금지. 70조 건설공사기간 연장. 71조 설계 변경 요청이에요.
72조는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상 등에 대한 거고요. 73조는 건설공사 산업예방지도, 74조 건설예방전문기관 지도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75조입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76조는요, 기계, 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등의 안전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은요, 뭐냐, 그러면 그 외에, 그 밖에 고용 형태의 산업재해 예방이에요. 고용 형태 산업재해 예방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안전조치법. 이거는 뭐예요? 우리 지금 이제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자는 어떤 종사냐 그러면 그 배달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라든지 이런 걸 요사이 이게 법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산업재해라 하면 근로자라 그러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런 사람 말. 그 다음 배달 종사자 안전조치. 요새 오토바이 타는 거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본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래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두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입니다.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조치사항이에요. 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방어 조치는 3개조로 되어 있는데, 유해한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어 조치, 기계기구 대자등의 조치, 타워 크레인의 설치, 해체업의 등록입니다. 안전인증입니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 기준, 안전인증 표시, 안전 취소, 안전인증 대상의 제조 등의 금지, 안전인증 기간에 대한 것은 약 83조부터 88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안전입니다. 자율안전은 자율안전 확인 신고,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 자율안전 표시 사용 금지, 92조는 자율안전 확인에 대해서 제조 등의 금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4절은 바로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는 바로 93조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안전검사에 대한 거, 안전검사 합격증의 발급, 안전검사 대상기 사용 금지, 안전검사 기간, 그 다음에 안전검사의 보고 의무, 98조이죠. 자율검사 프로그램 안전검사, 다른 안전검사, 99조입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이 취소 등 100조, 자율안전검사 기간,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유해위험 기계 등의 조사 및 지원 등입니다. 성능시험 등 유해위험 기계 제조사업, 유해위험 기계 등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고요. 7장입니다. 이 7장은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인데, 이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대부분 적용됩니다. 이건 화학 쪽이죠. 유해위험 물질의 분류 및 관리는 104조부터 109조, 110조, 112조인데요. 유해인자의 분류 기준,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설정, 유해인자 허용 기준 준수, 신규 화학 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 중대한 건강장애, 화학 물질의 위험성 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이 물질안전보건조사를 우리는 뭐가 MSDS라 그러죠. 그 다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물질안전보건 일부 비공개 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3조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 제출, 114조 물질안전보건자 개시 교육, 115조 물질안 대상물 용기 등 경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16조는 물질안전보건자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 117조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금지, 118조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허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 2절은 성면에 대한 조치인데요. 이 성면에 대한 조치가 엄청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면에 대한 것은 조사 결과에 30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면조사, 성면조사기간, 성면해체 제거업의 등록, 성면해체 제거, 성면해체 제거 작업의 기준, 성면 농도 기준은 119조부터 124조에 나와 있고요. 8장은 근로자의 보건관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환경의 개선, 작업환경의 측정, 120은 작업환경 측정기간, 127조 작업환경 측정 신뢰성 평가, 작업환경 전문 연구기관 지정. 제2절은요, 바로 8장에서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명령, 임시건강진단을 봐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임시건강진단이에요. 그래서 임시건강진단 명령, 132조는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예요.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우리가 국방에 오는데 군대 안 갈 수가 없죠.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3조입니다. 건강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사항 역시 134조 근로건강진단의 결과보고 의무. 135조는요. 특수건강진단의 기간이고요. 136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용어의 지정입니다. 137조 건강관리 카드예요. 옛날은 건강관리 수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건강관리 카드입니다. 138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입니다. 139조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이에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먼저 한다면 잠암 잠수 작업으로서요. 그게 뭐죠?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세월호인데 민간 잠수사가 가서 야 나는 10시간도 할 수 있고 내일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일 안 시켜주는 이거죠. 바로 잠암 잠수 작업. 어떠한 경우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6시간. 일주는 얼마? 일주는 34시간까지 벗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하루 6시간만 일 시켜. 더 이상 시키면 안 되면. 그래서 잠암 잠수. 이런 게 바로 유해위험 시간의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이에요. 자격증에 있는 취업 제한. 그래서 원사의 자격증에 대한 취업. 그래서 세상 갈수록요,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격증,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수가 있나? 못하잖아, 그죠? 그럼 운전이라는 면허라는 것은 지금은 몇 분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거의 국민이면 어쩌면 필수는 아니잖아. 이거 안 땄다고 벌금 내지는 않지만 거의 필수 자격증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문의는요, 아무나 딸 수 없어요. 현재까지도 내가 통계를 지금 안 보고 왔는데요. 2019년, 18년까지도 195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아무나 딸 수 없는 자격이다. 왜? 선택받은 여러분만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이다. 자격증 중에 이거는 전문 자격증이니까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입니다. 역학조사. 제 9장은요, 어디서 한 것 같은데 벌써. 어디서 했나요? 우리 바로 앞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자, 책 표지 바로 건너편에 했어요. 뒤에서 했어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내용은요, 9장으로서 산업안전지도사 직무부터 등록원 취소까지 154조까지 했지만은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시행령에도 한번 봤습니다. 또 시행규칙에도 봤어요. 자꾸 보다 보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은 귀에 뭐가 돼야 돼? 따다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한다?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이에요. 이제 다 마지막이거든요. 근로감독관에 대한 겁니다. 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155조에 나오고요. 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이고요. 이 공단이라는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157조입니다.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칙으로서 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보칙으로서 159 영업정지 요청 등이에요. 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가징금. 우리는 깜빵을 안 가고, 이게 깜빵이라 표현하면 돼. 교도소를 안 가고, 교도소 가는 대신 뭘 내면 된다? 돈입니다. 이게 벌금이잖아요. 그래서 뭐 벌금 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그럼 1억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가지금 처분도 있습니다. 도급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지금 부과, 비밀유지, 청문 및 처분 기준, 서류 보존기간, 권한 등의 위임 위탁, 수수료 등이 부칙으로 나오고요. 참 이게 어려워요. 벌칙입니다. 벌칙에서 그 167조, 168조, 169조, 170조, 71조, 72조, 73조, 74조, 뭐 75조 이렇게까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로 이 175조까지인데 대표적인 이 벌칙이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이죠. 김용윤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김용윤법이 바로 돈으로 또 내고 벌칙을 내고 또 한 번 하면 2분의 1 뭐 이게 벌칙이 가사인데 사실 이 파트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상당히 좀 그 기억하기 어려운 분야 중에 한 분야가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바로 법률 1627호로서 2019년 1월 15일 날 제정이 됐죠. 제정이 돼가지고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시행일은 여기 안 돼 있는데 바로 2020년 1월 16일 날 이제 시행되는 법이 되겠어요. 이후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다음에는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목차를 한번 눈으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은 누구의 영이다?
대통령령입니다. 참 어쩌면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의 명령을이지만요. 어쩌면 대통령과 내가 1대1로 만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영을 받들어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좀 나쁜 말을 하면 대통령 똘마리가 되는 것도 엄청 좋잖아요. 비서하는 아이들이 다 모여 대통령이 똘마리들이죠. 사실 이건 좀 나쁜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만 또는 대통령하고 사진만 하나 찍어도 엄청 좋아해가 집에 가보로 남기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우린 대통령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제1장은 역시 법이나 동일합니다. 총칙입니다. 법에서 할 수 없던 걸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이 총칙은 1조 목적부터 12조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까지예요. 그래서 1조는 목적이고 역시 2조는 적용 범위, 3조는 산업재해 발생이면 시책 마련이라든지 4조는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이라든지 5조는 산업안전 및 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산업안전이나 보건의식을 국민 모두가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사실 마련해줘야죠, 대통령이. 그 다음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통계 유지 관리를 하고요. 7조는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8조는 사업주 등 협조, 9조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10조는 공표 대상 사업장입니다. 11조는 도급인이 지배 관리한 장소, 12조는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 그래서 총칙은 1조부터 12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역시 안전보건관리체제예요. 안전보건관리체제는 13조 이사의 보고 승인 대상 회사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선임 방법에 대한 거, 이거는 다 별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관리감독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역시 별표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 자격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19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자는 참 묘합니다. 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그 업무를 바로 누가 하나?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는요, 보건관리자의 선임입니다. 역시 보건관리 자격, 보건관리자 업무,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그 다음에 이거는 산업보건지도사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자 담당 선임, 요거는 20인 이상 49명까지 할 수 있죠. 50인 미만이니까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업무, 안전보건 업무의 위탁, 역시 이거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인이기 때문에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사업장은 이제 20인부터는 뭐가 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으니까 안전관리자가 있는 것과 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를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위탁 또는 대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이라든지 여러분은 이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그 다음에 이제 29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직무. 32조이죠. 근로자를 보호하는 명예산업안전 위촉 등에 관한 것은 32조. 33조 명예산업안전 해촉, 34조 산업안전보건의 구성대상, 35조 산업안전보건의 구성, 36조 산업안전보건의 위원장, 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38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39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장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거예요. 안전보건 등록 및 취소라든지 4장은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요, 41조 동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4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41조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 발생된 조치사. 이것도 이제 눈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눈에 익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조 역시 똑같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43조 공정안전보고 제출. 이거 흐름도 보면 앞에가 항상 유해위험 방지가 나오고 뒤에가 공정안전보건, 그 다음에 안전보건진단. 이게 순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정안전보고 제출 대상 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44조, 45조는 공정안전보고 제출입니다. 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내용, 47조 안전보건진단 지정요건, 48조
안전보건제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9조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 사유.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하구나. 안전보건 개선이 50조 수립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5장은요, 도급 시의 산업재해 예방. 그럼 도급할 때는 어떤 게 산업재해 예방이냐? 첫째, 51조입니다. 도급 승인 대상 작업입니다. 그 다음, 52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지정 대상 사업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안전보건 총괄 직무 54조입니다. 질식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인 작업 55조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대한 건설공사 56조 안전보건 조정자의 선임 등에 대한 거, 57조 안전보건 조정자의 업무, 58조입니다. 설계 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59조는 건설재해 예방 지도 대상 건설 도급인, 60조 건설재해 예방 지도기관 지도기준, 61조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 지정 요건, 62조입니다. 건설 예방 전문기관 지도기관 지정 신청 등, 63조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노사협의체 구성, 65조 노사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조입니다. 기계기구에 대한 거, 67조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의 범위, 68조입니다. 안전과 보건교육 대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됩니다. 69조 산업재해예방조치 대상입니다. 제6장은요,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위험 기계. 첫째, 실장 방어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게 대표적인 게 우리 뭐요? 6개 기계 중에 예초기 그런 게 바로 유해위험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초기가 가장 위험하다 그랬죠. 발등이 막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풀을 깎는 거지만 그게 바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다. 71조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 72조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지금도 사고 나고 있었죠.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등록 요건 73조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등록 취소 등의 사유입니다. 7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75조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지정 요건 76조 안전인증 기간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77조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이고 항상 이것도 봐요. 안전인증이 나오고 자율안전이 나오고 안전검사 순으로 나온다는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79조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 80조입니다. 안전검사기관 지정 등의 취소 사유 81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82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그 다음에 83조입니다. 성능시험 등에 대한 거고요. 7장은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입니다. 7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는 우리 교재 52쪽부터 시작하는데요. 84조가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입니다. 그 다음요 85조는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하는 물질, 86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하향 물질 등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89조는 기간성명조사 대상입니다. 이 기간성명조사 대상 이거는 30년 동안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조입니다. 성명조사기간 지적요건, 91조 성명조사기간 지정 취소 등의 사유, 92조입니다. 성면해체 제거업자의 등록요건, 92조 성면해체 제거업 등록요건, 93조 성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그 다음에 94조 성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성면해체 제거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8장입니다. 근로자의 보건관리, 첫째 95조는 작업환경 측정기간 지정요건, 96조 작업환경 측정 지정 취소 등의 사유, 97조 특수건강지정 지정요건, 98조 특수건강 지정 취소 등의 사유, 99조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100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9장은 했잖아요, 벌써, 그죠?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안전보건지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01조를 보면요.
101조를 보면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를 했어요. 우리는 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별표를 보고 또 별표를 볼 거예요. 103조입니다. 자격시험의 실시예요. 자격시험 일부 면제 다 했어요. 합격 자격증 했습니다. 자격시험 실시 경향도 봤어요. 어디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다는 거.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얼마? 2천만 원 가입해. 다 한 내용이에요. 이제 보칙입니다. 109조부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110조 제재 요청 대상 등, 111조 가징금 부과 기준, 112조 가징금 부과 및 납부, 113조 도급 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가징금 가산금. 이거는 무슨 요새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건강보험료는 의무사항이에요. 안 내면 계속 차압이 들어오고 안 내면 그냥 대한민국의 몬살 정도로 강합니다. 그것도 국민은. 그 다음에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가징금의 부과는 나쁩니다.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그 다음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의 정보의 이게 바로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7자리는 뭐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 규제 재검토 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은요, 벌칙이에요. 가태료의 부과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부칙이 나옵니다. 부칙은 대통령령 3256조 2019년 12월 24일인데 시행은 언제 하냐? 2000 뒤에 나옵니다. 2020 1월 16일부터 원래는 즉시 12월 24일부터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는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예외 기준입니다. 그 시행일, 공정안전보고서 유효기간, 산업재해 공표의 적용예, 건설업 안전과 선임에 관한 적용예, 쭉 이런 것이 다 어디에 나오냐? 부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느냐? 별표가 있어요. 안전관 선임제 이런 거는 공표 대상 특례 이런 거는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대한 별표를 한번 보면요. 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법규이죠. 이건 뭔 말이냐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이런 거.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부여하는 사업 종류나 사업장의 상식 근로자수. 세 번째는요, 별표 안전관리자를 두한 사업의 종류, 사업 상식으로 안전관리 수비 선임 방법, 별표사는 안전관리 자격, 별표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상식 근로자 수, 보건관리 수, 선임 방법. 아직도 항상 뭐가 앞에 있다? 안전관리자가 앞에 있고 보건관리자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안전 다음에 보건입니다. 반대로 한다면 안전은 사실 있잖아요. 국민의 건강보다는 예방조치 사업이고 보건은 건강에 대한 거. 어째 생각하면 보건은 앞에 가고 안전이 뒤에 오는 게 사실 나은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이 뭐예요? 사람이니까 이것도 한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 7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시설 장비 기준, 별표 8은 보건관리 전문 인력시설 장비 기준. 그 다음 별표 9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할 사업의 종류, 사업자 상식 근로자 수. 10번째입니다. 별표 10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기관 인력시설 장비의 기준이고요. 별표 11입니다. 별표 11은 건설업 기초안전보호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장비 기준. 별표 10입니다. 직무교육 인력시설 장비 기준. 13. 유해물질의 규정량,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별표 14, 안전보건 진단의 종류, 별표 15, 종합진단의 인력시설 장비 등의 기준, 별표 16, 안전진단 인력시설 장비 기준, 보건진단의 인력시설 장비 등의 기준, 18번째, 재해예방 전문기관 지도기준, 이런 건 다 실제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실무 전문가가 됐을 때 꼭 찾아보셔야 될 거고요. 18번째입니다. 건설예방 전문기관 지도기준. 19번째, 건설예방 지도 인력시설 장비. 그리고 여러분 건설예방 전문기관 하면 인력과 시설이 뭔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20입니다. 별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자치가 필요기한 6가지 할 거고요. 요 70조 이런 말은 70조에 바로 뭐가 있다? 이 내용을 관련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70조에 있다는 뜻이고요. 21입니다. 대여자 등 안전조치 등을 하는 기계기구 설비 건축물 등이고요. 별표 22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설치, 해체 여부 인력시설 장비 기준. 별표 23입니다.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장비 기준입니다. 별표 24, 안전검사 인력시설 장비 기준. 별표 25, 자율안전검사 인력시설 장비 기준.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 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별표 27입니다. 성명조사기관 인력시설 장비 기준. 별표 28, 성면해체 작업 인력시설 장비 기준. 별표 29입니다. 작업환경 측정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30,
특수진단기관 인력시설 장비 기준 별표 31입니다. 지도사의 업무 영역 업무 범위 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별표 32 지도사의 자격시험 필기시험 업무 영역 과목 범위 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별표 33 가진금의 부과 기준 내한 거. 별표 34 도급 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가진금의 선정 기준. 가태료의 별표 35 가태료의 부과 기준. 다시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별표 몇 개가 있다? 35개가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한번 목차를 살펴보는 강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요. 바로 시행규칙입니다. 이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은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법령 규칙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25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12문제에서 한 반타작이라고 보면 돼. 13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은요, 역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동일하게 나갑니다. 1장은 총칙인데요. 총칙은 바로 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다 동일합니다. 2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정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조는 중대재해 범위, 우리 세 가지를 시행령에서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그 다음 5조는 통합 정보 시스템의 정보의 제공이고요. 6조는 도급인의 안전과 보건 조치 장소입니다. 7조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의 통합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이고 8조는 공표 방법입니다. 제2장은요. 안전과 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한 건데 첫 번째가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요. 제9조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고요. 10조는 도급사업의 안전관리당의 선임에 대한 거고 11조는 안전관리당의 선임 등 보고에 대한 겁니다. 이건 다 고용노동부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조는 안전관리자 등을 증원하거나 교체 임명, 명령해야 되는 거고요. 13조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위탁 계약입니다. 그 안전관리자를 꼭 사업장에 전담 안전관리 둘 필요는 없어요. 왜?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 때 몇 명? 300명 미만일 때는 상식으로 300 미만일 때는 안전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단 건설업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4조입니다. 보건관리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15조입니다.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조예요. 15조는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 16조는 안전관리 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 17조도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18조입니다.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 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입니다. 19조 안전보건관리 전문 업무 수행 지역. 20조 안전보건관리 전문 업무 수행 기준. 그 다음에 21조 안전보건관리 전문 비치서류, 안전관리 보건관리 전문 지도 감독, 산업보건의 선임, 근로자위원회 지명. 이거 내용이 다 바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가 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2조는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거예요. 25조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누가 할 수 있다?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3장은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이며 실제 안전에 관한 교육 신규 채용자라든지 또는 작업 내용 변경이라든지 또는 건설 재해 예방이나 뭐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과 교육시간 다 나오고요. 그러나 교육을 면제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27조 안전보건교육 면제, 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의 시간과 내용 및 방법 등, 29조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30조 직무교육의 면제, 31조 안전보건기관 등 등록 신청 등,
32조입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등. 33조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 등. 34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35조 직무교육의 신청 등. 36조 교재 등이 되겠습니다. 4장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사항 등입니다. 이것은 37조 위험성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역시 위험성 평가 기록 누가 한다? 바로 산업안전 지도사가 하죠.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등은 38조에 나옵니다. 39조는요, 안전보건 표지 설치 등입니다. 40조는 안전보건 표지의 제작입니다. 41조입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고요. 42조 제출 서류에 대한 거고요. 43조 유해위험 방지에서 건설안전 분야 자격 등. 44조 계획서의 검토. 45조 심사 결과의 구분. 46조 확인입니다. 47조는 자체검사 및 확인 업체의 확인 등입니다. 48조 확인 결과의 조치 등이고요. 49조는 보고 등. 50조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51조 공정안전보고 제출 시기, 52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등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찾을 때는 공정안전보고 제출 시기는 언제고 심사는 어떠냐, 여기 52조를 바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53조는요, 공정안전보 확인에 대한 내용, 54조는 공정안전보 이행 상태의 평가, 55조입니다. 안전보건진단 명령, 56조 안전보건진단 의뢰, 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58조 안전보건진단 기관의 평가 등, 59조 안전보건진단의 지정신청 등, 60조 안전보건기관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61조입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제출, 62조 안전보건 개선계획 검토, 63조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64조 사용의 중지, 65조 작업의 중지, 66조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그 다음에 67조는 중대재해가 발생 시 보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68조 작업 중지 명령서입니다. 그 다음에 69조 작업 중지 해제에 대한 거예요. 70조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71조 중대재해 원인 조사의 내용. 72조 산업재해 기록하는 기록 등. 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 대한 거예요. 5장입니다.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이에요. 제1절 도급의 제한인데요. 도급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내용 등. 75조 도급 승인 절차 방법 등 기준, 76조 도급 승인 변경사항, 77조 도급 승인 취소, 78조 도급 승인 등의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입니다. 이 내용을요, 제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볼 때 상당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목차를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목차는 넘기시고 산업안전보건법부터 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목차를 한 번도 안 보고 산업안전 지도사 하면서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꼭 혼자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하기 때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몇 조에 뭐가 있다는 정도를 대략적이라도 눈에 어슴푸레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9조는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80조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입니다. 81조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82조입니다. 도급사의 합동안전보건점검, 83조 안전보건정보 제공, 84조 화학물질이에요. 85조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인데요. 이 3절은, 5장의 3절은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등의 건설업 등록. 그 다음에 86조입니다. 기본안전보건대단 등, 공사기간 연장 등의 요청 등, 설계변경 요청 방법 중, 89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것, 90조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 지도 신청 등, 91조 건설재해 예방
재해여부 전문기관 지도기관 평가 기준 등 92조입니다. 건설 재해 전문 지도기관 지도감독 93조입니다.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94조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등입니다. 제4절인데요. 이런 내용의 그 밖의 고용 형태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프로그램의 내용 시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등입니다. 제6장입니다. 유해 위험기계에 대한 조치인데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게 방어조치예요. 98조 방어조치, 99조 방어조치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100조입니다. 기계 등 대여자의 조치. 100조 기계 등을 대여받는 조치. 102조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109조 기계 등 대여 사항의 기록 보존. 104조입니다. 대여 공장 건립 대안 조치. 105조 편의 제공. 106조입니다. 설치 해체업 등록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2절은 안전인증입니다. 안전인증이 하면 자율안전 확인 나오고 자율안전 나오면 바로 안전검사라는 걸 이제 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2절은 안전인증인데요. 안전인증에는 107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 108조 안전인증 신청, 109조입니다. 안전인증이 면제, 110조 안전인증의 심사 및 심사 종류 및 방법이고 111조입니다. 확인 방법 및 주기, 112조 안전인증 제품에 관한 안전인증 제품의 자료의 기록 보존, 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 제출 등, 114조 안전인증 표시, 115조 안전인증 취소 공고 등, 116조 안전인증 대상의 수거 파기 명령, 117조 안전인증 기관 지정 신청 등입니다. 118조는 안전인증 기관의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제3절 자율안전 확인 신고입니다. 신고의 면제, 120조 자율안전 확인 대상의 신고 방법, 121조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 122조 자율안전 확인 표시 사용 금지 공고 내용 등이 나오고요. 123조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의 수거 파기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 안전검사는요. 124조 안전검사 신청 등에 대한 거, 125조는 안전검사의 면제, 126조는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 표시 및 표시 방법, 이것도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요. 127조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의 발급, 128조 안전검사 기관의 지정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129조 안전검사 기관의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130조입니다. 검사원의 자격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131조입니다. 성능검사의 교육 등입니다. 132조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등이고 133조 자율검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134조 자율검사 기관 평가 등 135조 자율안전검사 기관 업무 수행 기준입니다. 제5절입니다. 제5절은 유해위험 기계 등의 조사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136조부터 140조까지입니다. 136조는 제조과정 조사 등, 137조 유해위험 기계 제조 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입니다. 138조는 등록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139조는 지원 등의 내용 등, 140조 등록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대학 내용인데요. 1절은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분류 및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당장보다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141조 유해인자의 분류 기준입니다. 142조 유해성 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의 평가 방법 등이고요. 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144조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설정 등, 145조 유해인자의 허용 기준, 146조 임시작업과 단시간의 작업, 147조는 신규화학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의 제출입니다. 148조는요, 일반 소유자 생활용 신규화학물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고요. 149조입니다.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150조 그 밖의 신규화학물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입니다. 151조 확인의 면제입니다. 152조 확인 및 결과의 통보. 153조는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포사항이고요.
154조는 의견 청취, 155조 화학물질 위해성 위험성 조사 결과 등 제출, 156조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작성이라든지 기재 사항이에요. 157조 물질 안전 보고 제출 방법 시기, 158 자료 열람 등에 대한 내용이요. 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 항목 및 제출 시기, 160조 물질 안전 보고 제공 방법, 165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제출 시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조입니다. 162조는 비공개 승인의 연장 승인 및 심사의 절차 방법 등이에요. 163조는 이의 신청 등 절차 비공개 승인 검사 등 165조 승인 또는 연장 승인에서 취소 165조 대체 자료를 적힌 화학물질 등의 명칭 등 함유량 정보 제공 요구 166조입니다.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해 선임 요건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167조 물질안전보건을 개시하거나 갖춰두는 방법, 168조 물질안전보건 대상물 관리요령 개시, 169조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 등, 170조 경고 표지 방법 등 기재 항목, 171조 물질안전보 관련 자료의 제공. 그 다음에 172조입니다.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 승인 신청이라든지 173조는요. 제조 등의 허가 신청 심사, 174조는 허가 등의 취소도 통보입니다. 2조는요. 성면에 대한 조치예요. 175조부터 185조입니다. 175조 성면 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176조 기간 성면 조사 방법, 177조 성명 조사기간 지정 신청 등이고요. 178조 성명조사기간 평가 등, 179조 성명조사 해체 제거업의 등록 신청 등, 180조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안전성 평가 등, 181조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신고 절차 등입니다. 182조는요, 성명 해체 제거 작업 완료 후에 성명 농도 기준입니다. 184조는 성면 농도 측정 결과의 제출에 대한 내용, 184조는 성면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입니다. 성면 농도의 측정 방법이고요. 185조는요. 8장은 근로자의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1절 근로환경의 개선으로서 186조 작업환경의 측정 대상 작업장, 187조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입니다. 188조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보고, 189조 작업환경 측정 방법, 190조 작업환경 측정 준비 횟수, 191조 작업환경 측정 평가, 192조 작업환경 측정의 유형과 업무 범위, 193조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지정 신청, 194조 작업환경 측정의 신뢰성 대상 등입니다. 제2조는요,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인데 195조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협력, 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 인정, 197조 일반건강진단 주기 등, 198조 일반건강 검사무 실시 방법, 199조 건강진단 해석 일반건강 결과의 제출입니다.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200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인정요, 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202조 특수건강 실시 시기란 및 주기 등이고요. 203조입니다. 203조는 배치건강 실시의 면제요. 그 다음에 204조 배치건강 실시 시기. 그 다음 205조 수시건강진단의 대상 근로자 등이고요. 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 항목 실시 방법. 207조 임시건강진단의 명령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208조는요. 건강진단에 대한 비용이에요. 209조는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입니다. 210조는요, 210조는 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해 사후관리, 11조 특수건강진단 지정신청, 212조입니다. 특수건강 평가, 213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의 자율 지원 업무의 대행에 대한 거, 214입니다. 건강진단 관리카드 발급 대상, 215조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216조는 건강관리카드의 서시, 217조 건강관리카드 발급 절차, 218조입니다.
건강관리 카드의 재발급 등 219조 건강진단의 권고, 2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가 되겠습니다. (221조인데요) 질병자의 근로제한이에요. 등어 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절차 등입니다. 223조는 역학조사에 참석이에요. 224 역학조사평가위원회입니다. 재구장은요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한 내용. 자격시험의 공고. 자격시험의 공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그랬죠. 응시 원서의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해요. 자격시험 일부 면제 신청 역시 한국산업인력, 합격자 공고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부 등록 신청, 지도 실정, 231조 지도 실적이라든지 지도사 보수교육은 한국산업안전공단입니다. 그 다음 지도사 연수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사의 업무 발전 등 234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지급 등입니다. 10장 근로감독관 등이에요. 감독 기준입니다. 235조. 236조 보고 출석 기간이고요. 보칙으로서 237조 보호조 지원 한수와 제한, 영업정 요청, 239 가진금 납부 통지, 240조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의 기준, 240 서류 보조, 240 수수료, 243조 규칙의 제거, 규제의 재검토예요. 바로 이것도 부칙 고용노동부령 272조가 2019년 12월 26일 날 제정됐지만 이 내용은 12월 26일이면 26일 날 바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전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2020년 1월 16일부터 이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부칙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별표가 있어요. 산업안전부 시행규칙 별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별표 1 알아야 되잖아요.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별표 2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 사업의 종류라든지 상식을 알아야 되죠. 안전보건관리 세부 내용, 여러분이 산업안전지도사가 해야 될 내용이죠. 안전보건교육 가정별 교육시간은 별표 4, 안전보건교육대상 교육내용 별표 6. 안전보건 표지와 종류 형태 7. 안전보건 표지와 종류 용도 설치 부착 장소 형태 색채 별표 8입니다. 안전보건 색도 용도 안전보건 기본 모형 별표 10. 유해 위험 방지 첨부 서류 별표 11. 자체 검사 확인 업체 기준 자체 확인 방법이라든지 별표 12. 안전 및 보건의 평가 내용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의 제출 서류 14. 안전인증 자율한 확인의 표시 및 표시 방법 15번째 안전인증 기계 등이 아닌 유효형 등 안전인증 표시 방법 등이라든지요. 별표 16입니다. 안전검사 합격 표시 방법에 별표 17 유해위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등록 요건 별표 18 유해인자에 의해서 위험성 분류 기준 별표 19입니다. 유해인자의 노출용 허용 기준 별표 20은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 첨부 서류입니다. 별표 21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의 유해인자 22는 특수건강지원 대상 유해인자 그 다음에 23 특수공항지원 시기, 주기,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가요. 특수건강진단, 배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검사 항목이고요. 25가 건강카드의 발급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행정처분 기준 엄청 많이 이제 별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나오는데, 이 규칙은 실제 강의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 일반 과목에 모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1과목에 목차를 한번 살펴봐서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사실 다 시험에 못하더라도 성경책같이 항상 어디에 몇 쪽에 있는 정도는 대략적이라도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읽어보면서도 엄청 지루했지만 여러분도 틀림없이 찾아보지 않을 거고요. 꼭 이 내용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바로 법부터 보셔도 괜찮은데 대략적으로 어디 있다는 걸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목이라기보다는 다음 강의는요. 산업
산업안전보건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조 목적부터 제175조 벌칙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꼭꼭 집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